난쟁이들의 집을 발견하게 되고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백설공주는 집안일을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녀가 찾아와 독사과를 주었고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다가 사과가 목에 걸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반에 넣고 슬퍼하고 있는데 마침 왕자님이 멋진 이야기야. 나도 백설공주처럼 멋진 왕자님을 만났으면 예뻐져라 예뻐져. 재밌다. 사건 번호 2016 숲속 과자집 마녀의 살인사건 재판을 시작합니다. 사건 내용 설명하세요.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숲속 과자집 마녀의 살인사건입니다. 과자집 마녀는 상수리나무와 참나무숲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평소 과자를 구워 이웃에게 나눠줄 정도로 선량한 사람이었으며 아무에게 부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4월 25일 오후 4시경 마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두 아이가 마녀의 과자집을 발견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주장하나 범죄 행실을 보아서는 가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관님, 검사는 지금 증명되지 않은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자제하세요. 아주 불량스러운 비행어린이로 추정됩니다. 이 두 남매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마녀 집에 무단으로 난입했으며 심지어 과자집을 마구 훼손하는 가택을 전부 파손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마녀는 당시 두 아이가 배가 고팠으며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딱하게 여겨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재우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업을 두 아이는 고마워하기커녕 그 집을 마녀로부터 강탈하기 위해 음모를 짜고 치밀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마녀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과자를 굽는다는 걸 알았던 두 남매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경 뜨겁게 달궈진 오븐에 힘없는 마녀를 밀어넣어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에 헨젤과 그레텔을 주거집 감침죄,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소란스럽게. 애들 아닙니까? 사정을 봐가면서 합시다. 살살해요 살살.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전 지금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아이들에게 이토록 무시무시한 죄명을 씌우셔야겠습니까? 재판관님, 지금 변호사는 감정의 호소안을 발언하여 사건의 개요를 흐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곳은 사건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두 아이의 부모는 무려 2차례에 걸쳐 이 아이들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지난 4월 25일
결국 두 아이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숲속에 버려지고 맙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해는 져가는데 갈 곳은 없고, 그때 이들의 눈에 띈 마녀의 과자집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두 아이는 앞뒤 가릴 겨를 없이 마구 과자집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집일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차에 마녀가 옵니다. 마녀는 심술궂고 괴팍하고 잔인하며 완전히 할망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과자집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저희는 자신의 집으로 납치 감금합니다. 그리고는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이 10살밖에 안 되는 작고 어린 여자아이에게 먼 숲속 문달샘까지가 물을 길어오게 시키고 빨래를 시키고 청소도 시켰습니다. 그럼 오빠 헨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두 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여긴 정말 잔인한 대목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귀를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녀는 헨젤을 살찌워 잡아먹으려 했다고 합니다. 마녀는 바로 식인마녀였던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녀의 집안에서 어린아이 유골로 보이는 저 뼈다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님, 이 뼈다귀는 증거물로 채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확증되지 않은 물건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은 증거물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증거물 발언을 삭제합니다. 나는 지난 5월 26일 드디어 헨젤을 잡아먹기로 했고 오후 12시경부터 5분을 달궜습니다. 점차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녀가 철창에서 헨젤을 끌어내 오븐에 넣으려는 순간 두 아이는 도망치기 위해, 살기 위해 힘을 합쳐 마녀를 밀었습니다. 그것은 정당방위였습니다. 마녀의 죽음은 계획된 살인사건이 아닌 정당방위에 의한 사고였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골치 아프구만.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진술이 있을까? 오늘도 만만치 않겠어. 목격자나 증인이 있습니까? 여기 헨젤과 그레텔이 증인이자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있나? 증인 자격은 아무래도 여기 그레텔이 목격자로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님, 지금 저 두 아이가 모두 기소당한 상황입니다. 증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지금 검사 측은 유죄를 가져오고 피고인들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유죄를 가져가니까 지금 여기 법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 잠시 기다리시오. 피고인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의 목격자나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목격자나 증인을 부르시오. 그럼 변호사 측, 검사 측 증인이 있습니까? 재판관님, 먼저 피고인 헨젤을 신문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헨젤입니다. 나이는? 12살입니다. 피고인 4월 25일. 무슨 이유로 숲속에 왔습니까? 엄마, 아빠가 저희를 버렸어요. 아니, 그건 피고인의 망상이거나 상상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숲속에 갔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사실을 말해주십시오. 아빠가 소풍을 가자고 숲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피고인 아버지와 소풍을 갔던군요. 여동생 그레텔도 함께요. 맞습니까? 소풍을 가자고 하시긴 했지만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의 아버지는 그저 어느 봄날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헨젤,
왜 길을 잃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잠시 있으라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마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면 숲속은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피고인은 어떻겠죠? 그레텔이 아버지를 쫓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버린 거라고. 그대로 이따 밤이 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피고인 한 명을 버리겠다는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모두 추측이고 상상이군요. 하지만 새엄마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새엄마가 헨젤에게 직접 말했나요? 아니요, 밤에 부모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말하자면 엿들었다? 한밤중에 부모님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보이네요. 게다가 한밤중이라 한밤중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레텔이 깨웠어요. 왜 깨웠나요? 새엄마가 우리 얘기를 한다고. 지금 잠에 취해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잠에서 제대로 깨지도 않아 있었고 정확히 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제가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숲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게다가 지금 길을 잃고는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그 집을 훼손, 타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집주인을 무참히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증거를 기억해 주시는지. 재판관님 피고인 신문을 헨젤에서 그레텔로 바꿔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피고인 헨젤은 어린아이면 지금 매우 당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발언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레텔이 헨젤과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신 진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 지금 변호인은 신문의 흐름을 끊고 고의적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헨젤이 대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인 말대로 피고인이 어린이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헨젤이 다 감당할 수 있을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헨젤을 잠시 쉬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고의적인 방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레텔을 신문할 때는 자제하시오. 그레텔, 나오시오. 그레텔, 지금 기분이 어떠니? 약간 긴장돼요. 많이 떨리니? 조금 오빠는 평소 어떤 오빠지? 착해요. 항상 나한테 양보하고. 뭐라, 오빠는 그레텔이 하자는 대로 할 때가 많지? 네. 그날 밤 엄마 아빠한테서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였니? 말해줄 수 있니? 새엄마가 집에 먹을 게 없다고 우리를 버리라고 했어요. 숲에다가. 그랬구나. 새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아주 나쁜 여자예요. 아빠가 있을 때 우리를 잘해주는 척하지만 아빠가 있을 때 우리를 구박했어요. 때리기도 했고요. 아빠에게 이르면 더 혼내줄 거라고 협박했어요. 새엄마가 아주 미웠겠구나. 네, 새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네,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요. 참 착하구나. 새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냥 없어지지 않을 테니 핑계가 필요했을 거야. 예를 들면 자식들을 버리려고 했다는 나쁜 짓. 그렇지?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아이는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새엄마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새엄마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엄마를 모함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모두 이 아이가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그래야 새엄마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지금 그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레텔은 일종의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엄마가 죽은 뒤 어른들, 특히 여자 어른들은 모두 나쁘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상상을 하죠. 새엄마는 아버지를 빼앗았고 봐주진 마냥 오빠가 이뻐해 곧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망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억지입니다. 비양이 너무 심합니다. 기각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계속하시오. 그레텔에겐 과자집 마녀가 마치 새엄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복수심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빠가 예뻐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도 일어났을 겁니다. 오빠가 저 빼앗길 수 없다. 마녀가 없다면 이 집에서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 재판관님, 검사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측과 상상만으로 피고인을 몰아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그만하시오. 방금 전 발언은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변호인 신문. 그렇지,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마녀의 집에 있었던 한 달간 마녀가 너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저한테 오빠한테요. 둘 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숙소로 물을 길러 가야 했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물을 길러 왔어요. 마녀는 하루 동안 물을 엄청 많이 쓰는데 물이 다 떨어지면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데 마녀가 그러면 화를 냈겠고. 그런데 그때 마녀는 어떻게 했지? 힘들면 얘기하지 않을게. 오빠가 소리 질렀어요. 마녀가 오빠를 철저히 가뒀다고 했는데 사실이니? 네. 왜 가뒀는지 알고 있니? 그럼요. 날마다 마녀가 노래하듯 말하던걸요. 뭐라고 했지? 잡아먹겠다고. 조금만 더 크게 말해줄 수 있니? 잡아먹겠다고 했어요. 오빠를 살찌워서 잡아먹겠다고 노래를 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라고? 무슨 노래니? 여기서 불러줄 수 있겠니? 헨젤을 잡아먹겠어. 헨젤을 잡아먹겠어. 오동통 살쪄서 그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빠였지? 너도 있었는데. 오빠가 저보다 더 크기도 하고 남자아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마녀의 마력을 키우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필요하다고. 재판관님, 헨젤이 갇혀있던 그 철창이 아직 마녀의 집 안에 있습니다. 감식반에 조사해본 결과 그 안에 헨젤이 갇혀있었다는 증거물 또한 여러 나왔습니다. 여기 머리카락, 손톱 조각 등등 보십시오. 보세요.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들어있습니다. 손톱이 들어있습니다. 안 보여요. 손톱이 들어있습니다. 전혀 안 보여요.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장관님, 아이들은 그곳에서 한 달이나 살았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어느 곳에 산 적이 없겠습니까? 또한 머리카락, 손톱 조각 같은 것들은 감금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어렵군. 인정합니다.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 측, 검사 측 제일 있습니까? 그레텔이 물을 빌려 다녔다고 했던 문달샘 옆 늪지대에 슈렉이 살고 있습니다. 슈렉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여기 슈렉 옆집에 살던 슈렉을 증인으로 요청한대. 옆집에 슈렉이 살았대. 선사하시오. 나 슈렉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문달샘 옆에 산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제 집이요? 저는 참나무숲에 살고 마녀의 집에선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집 근처에 옹달샘 말고는 딱히 뭐가 없는데 늪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왜요? 늪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긴 한데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증인은 평소 마녀를 잘 알고 있었나요? 마녀의 집과 제 집이 좀 멀어서 그래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마녀를 많이 보긴 했죠. 그렇군요. 증인이 볼 때 평소 마녀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우선 좀 퉁명스럽긴 했어요. 그리고 까칠하기도 하고 불친절하기도 했죠. 그래도 누굴 해치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저 취미생활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할망구였다고요. 취미생활이요? 마녀의 취미는 과자 굽기였는데 이따금씩 과자를 구워 저에게 나눠주었지요. 마녀의 집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죠?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녀의 집이요! 과자지! 그 집은 마녀가 상수리나무숲과 참나무숲 사이로 이사오고 한 6개월쯤 있다가 새로 만든 거라고요. 원래 살던 집이 마음에 안 든다며 마녀가 취미를 살려 만든 집이에요. 그 집 만드는데도 엄청 걸렸을걸요? 근데 그 집을 먹어버렸으니 마녀가 화낼만도 하죠. 아, 그래요? 마녀가 과자집을 아이들을 홀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취미생활이었단 말이죠? 와, 나 아이들을 홀려요? 왜요? 아이들은 시끄럽고 말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데 저런 아이들을 홀려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증인은 이번에 신기로 사람 안 보는 왜 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늪에 민달팽이가 너무 많아서 민달팽이 살충제를 사러 마을에 갔었어요. 마을로 가는 길에 마녀의 집 앞을 지나갔나요? 네,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마녀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녀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땐 그냥 마녀가 과자를 굽다가 뭔가 그릇이나 무거운 걸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명을 질렀다고. 그 시간대가 제일 과자가 잘 구워진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넘어갔는데. 비명소리 말고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네. 조교한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녀는 그저 얼마 안 남은 삶을 취미생활을 즐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좀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긴 했어도 심성은 아주 착한 마녀였습니다. 문제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은 마녀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녀는 못됐다, 마녀는 매부리코에 못생겼다. 재판관님, 검사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동화 속에서 마녀는 항상 나쁘고 추하게 나오죠. 그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고정관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녀가 마녀란 이유로 아이들을 무작정 해칠 것이라고 무작정 생각해버리죠. 마녀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바라봐주길 바랍니다. 이 과자집 마녀 살인 사건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잘한다. 증인은 아까 아이들은 시끄럽고 말 안 듣는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증인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 그대로요.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해도 되는 소리 하면 안 되는 소리 가리지 않고 떠들죠. 남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증인은 평소 아이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증인, 여기 헨젤과 그레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아이는 못 봤지만 저 꼬마는 본 적 있어요. 언제 어디서 그레텔을 보셨죠? 물을 길러 왔을 때 저 아이가 옹달샘으로 물을 길러 왔을 때 몇 번 봤어요. 그때 그레텔이 어떤 것 같았죠? 어떤 거 같았냐?
하냐고요? 늪에 돌멩이를 던지고 아주 좋아서 물을 길러가던데요? 저 아이가 종종 옹달샘으로 물을 길러오며 늪지대에 돌멩이를 두어 개씩 던지고 간다니까요? 저런 예의 없는 애들을 돌보고 있는 마녀가 불쌍했지. 그런데 배심원 여러분, 솔직히 이런 어린애들이 늪에 돌멩이 한두 개 던지는 게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뭐라고? 한두 개? 한두 개? 야, 그거 한두 개 던져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언행을 삼가하시오. 증인은 평소 아이들을 싫어했고 여기 그레텔을 특히나 싫어했습니다. 이게 증인이 위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은둔 생활을 사회에 어울리는 솔직히 아이들이 늪에 돌멩이 한두 개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뭐라고? 너 성격이 괴팍하고 은둔 생활을 해? 야, 이리 나는 여기 오고 나 이런 데 다시 나이 개새끼다. 방금 욕하고 왔어? 여기 기다리시오. 난이 증언을 무효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사건 해결이 안 됩니다. 슈레는 중도 조절 장애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좀 더 명확하게 관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슈레가 찾아오고 와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어쩔 수 없네요. 검사 측 증인은 피해자와 친했고 평소 피고를 싫어해 위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 측 증인의 증언은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측 증인 들어오시오. 고양이인데. 차차 아니야? 빨간 망토. 나 빨간 망토는 양심에 빨간 망토.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자, 사실대로 본 것만 말해주면 돼. 숲속 과자집 마녀를 알고 있니? 네,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네 가는 길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할머니네 가면서 상수리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 마녀의 집 앞을 자주 지나다녔다는 거지? 네, 그러면 과자집 마녀와 얘기를 해본 적 있니? 제가 마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마녀가 저에게 과자를 주면서 계속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마녀의 집에 안 들어갔지? 마녀가 과자를 먹으라고 하면서 웃는 것이 그 웃음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 그러면 마녀가 주는 과자는 먹었니? 아니요. 왜 안 먹었지? 그 과자는 엄마가 평소에 먹지 말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더러웠고 먹기 싫었어요. 그래. 그럼에도 마녀는 너에게 꾸준히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현재와 그레텔을 본 적 있니? 그 아이란다. 저 아이는 2번인가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구마였어요. 그때 그레텔이 어때 보였니? 눈이 마주칠 때마다 도와달라는 것 같은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녀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누구한테든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레텔이 그런 눈빛을 보낼 때는 어떤 상황이었지? 한 번은 제가 할머니네 가는데 그레텔이 물을 길러가고 있었어요. 그레텔이 저에게 말을 걸려 했어요. 그런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마녀는 여기 그레텔에게 그 멀리 옹달샘까지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헨젤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헨젤을 보지 못했을까요? 헨젤이 그레텔 혼자 그 먼 곳까지 가서 물을 떠다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저는 헨젤이 그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헨젤은 그때 감금돼 있었으니까요. 감금돼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증인이 그냥 헨젤을 보지 못했어요. 저한테 발언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검사가 고정관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또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마녀는 나쁘다고 단정지어서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진짜 사람들은 마녀의 악행을 보았고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헨젤을 보지 못했다는 빨간 망토의 증언은 헨젤이 감금돼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또한 마녀는 여기 그레텔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엄연한 아동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를 죽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정당 방위였음을, 이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이 아까 과자집 앞을 지나갔다고 하는데 왜 지나간 거죠? 엄마 신부랑 할머니의 아니, 그 얘기를 아까 들었고요. 왜 그 길로 갔냐는 뜻입니다. 비록 숲길이 지름길이긴 하지만 증인의 어머니는 평소 그 길로 단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늑대 사건 이후로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증인은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숲길이 예쁘기도 하고 재판관님, 검사는 지금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얘기. 이 부분은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달려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인은 평소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무도덕한 아이입니다. 어떠한 거짓증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제 발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군요. 인정합니다. 증인은 저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 이미 한번 늑대 사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늑대에게 한번 잡아먹히고 난 후로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어른, 무섭게 생긴 어른만 보면 무조건 나쁜 어른이라는 상상을 한 것이죠. 무조건 나쁜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지만 증인의 무의식적 트라우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덕분에 들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문제인 것 같은 무슨 소리를 지금 문제 같습니다.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관계로 잠시 휴장하겠습니다. 아, 지금 봐! 야! 들어가요! 이봐요! 내가 왜 난쟁이들에게 부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당연히 지불해야지!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공짜로 자고 먹고 해놓고는 일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어이가 없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내가 너네 집에서 1학개월 만에 사랑하게 같은 데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야! 이 여자가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장 보상은 내놓으라고! 그리고 왕자가 제멋대로 저에게 키스하고
나는 그때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내가 알아서 옮기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명의 은인에게 성추행범이라니. 정관한 정도의 문제. 뭐? 생명의 은인? 어디서 개가 짖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난쟁이들에게 부탁을 당연히 지불해야지! 뭐가 당연해! 그리고 성추행범의 죄값을 물기해 왔습니다. 성추행범이라니 생명의 은인이라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러 왔다는 겁니까? 네, 명분을 말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절차는 무슨 얼어 죽을 절차. 저런 거짓 꼬마놈들 재판 때문에 지금 못한다는 거요? 나 왕자야. 이런저런 터들어왔잖아요. 정식 절차를 거쳐놓으시죠. 절차를. 그래 뭐 뭐 먹었어? 피하는 건데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지금은 일단 과자집 마녀 살인 사건을 진행 중이니 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쫄리나면서요. 재밌네. 지금 여기서 판결내 주세요. 빨리! 시간 없다고요. 빨리 일하러 가야 한다고요. 안 그래도 요즘 구경꾼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나도 몹시 바쁘거든요. 바로 레이캬비크 나라에서 온 사신을 만나러. 아니, 그 전에 두 명부터 벗어야겠어요. 성추행범이라뇨. 생명의 은인. 네, 님들 할 일을 많아서 좋겠어요. 저는 그저 홍기도 꽉 찬 공주 따위라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 홍기 꽉 차서 더는 늦기 전에 이 녀석이 성추행범이라는 것을 증명해야겠어요. 그래야 제 오해도 풀린다고요. 와, 아까부터 계속 성추행범 어쩌고 하는데 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조용!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모두 법정 모독죄로 당장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나는 지명이 왕자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식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감옥? 그 감옥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지. 나는 당장 판결을 받아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우리 군사들을 시켜서 당장 이 법정을 싹 없애버리죠. 그래도 좋다면 화자직 마녀 살인 사건인지 뭔지 그 사건이라 계속 하시거든. 존경하는 재판관님. 내가 진즉에 이런 놈일 줄 알았어. 비겁하고 무식한 놈. 너는 권력을